지난 시간에 ISLR 책의 챕터 2부터 훑으면서 잠깐 2장, 3장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코드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아래 모두 아시겠지만 기본 커맨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책의 3.6절을 따라가면서 또 선형회계 분석 코드 좀 익숙해져 보고, 그다음에 책에 없는 부분이 책에 KNN이 지금 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커스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녀석을 이 녀석은 스노우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얘네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ISLR2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십시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숙제용 데이터셋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스는 여러분들이 굳이 불러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R에서 회계 분석을 해봤다. 파이썬에서 회계 분석해봤다. 손 들어보실래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R에서 선형 모형을 피팅해 본 적 있다. 난 파이썬에서 선형 모형을 피팅해 본 적 있다. 안 그래도 그 과사에 그 데이터 분석 동아리 교재가 와 있던데, 파이썬 기반 실습 책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니어 모델도 조금 같이 살펴보는 의미가 있겠어요. 예제용 데이터셋 불러오겠습니다. 이미 이 기본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 그 인터페이스에도 보스턴 하면 바로 데이터셋 나오나요? 이게 제가 R을 안 끈 지 오래돼서 옛날에 불러온 패키지가 로드돼 있을 수도 있어. 보스턴 나왔나? 라이브러리 ISR을 쳐면은 이제 보스턴 데이터셋이 나오죠.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은 데이터 하고서 보스턴 하시면은 이제 보스턴 데이터셋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스턴 데이터셋의 디스크립션이 궁금하면 물음표하고 보스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걸 저장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죠. 이거는요, 보스턴 근처에 서벌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드에서 보시던 그런 잔디밭 있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착착착착 있는 그런 지역을 보통 서벌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정발산, 고향 이런 느낌이겠어요. 아무튼 506개 지역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레코드 하나하나가 어떤 지역입니다. 지역들의 어떤 특성들을 좀 요약한 자료인데요. 이제 몇 개만 살펴보면은 그 지역별 범죄율, 그다음에 보자, 어떤 거 뭐 있을까? 보스턴 지역에 우리나라 한강처럼 찰스강이라는 게 하나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찰스강, 이게 그러니까 이 차스 이 베리어블은 리버 뷰냐 아니냐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억사이드면은 질산인가? 어떤 공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겠고, 그다음에 평균적인 그 지역의 집들의 평균적인 방 개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더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동별로 얼마나 동별 피처 같은 거를 저장해 둔 자료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이 기본적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함수를 돌리면 함수의 리턴 값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함수 하나를 정의했을 때 함수의 아웃풋들을 대부분의 함수들은
리스트로 모아놔요. 그다음에 우리가 함수 하나를 돌리면은 그 아웃풋으로 이제 리스트를 받는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도 lm.fit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lm medv 예, 뭐 lstat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의도는 뭐냐면은 이 medv라는 컬럼이 있거든요. 이 컬럼을 이제 y 변수 반응 변수로 하고, 그다음에 lstat을 설명 변수로 하는 리니어 모델을 피팅하고 싶다는 건데, 자, 왜 문법이 이러냐? 일단 lm이라는 것 자체가 R의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따로 패키지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구동하실 수 있고요. 이 녀석의 사용 방식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아규먼트가 포뮬라입니다. 나는 R에서 포뮬라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 이 포뮬라라는 것 자체가 어떤 R 오브젝트의 종류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R 오브젝트 중에 벡터 있고 매트릭스 있고 데이터 프레임 있는 것처럼, 이 포뮬라라는 것 자체도 그냥 오브젝트의 종류이고요. 다만 이 어, 요 함수마다 이 포뮬라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매뉴얼을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스탠다드하게 이 대부분의 통계 R 패키지가 이 포뮬라를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자, 포뮬라는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y, x1 더하기 x2 다다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패키지는 이걸 어떻게 알아듣느냐? 아, 얘를 반응 변수로 하고 얘네 둘을 설명문서 첫 번째, 설명문서 두 번째로 하는, 뭐 패키지에 따라서 이게 리니어 마들일 수도 있고 리니어 마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LM 같은 경우에는 설명 변수를 두 개로 하는 선형 회귀 모형을 피테라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GLM이야. 4단원에서는 GLM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y가 이제 연속형 y가 아니고 제로 원을 취할 수 있는 y를 받아서, 또 제로 원을 y1을 그때는 y를 반응 변수로 하고 설명 변수를 두 개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립니다. 자, 아무튼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M 자체는 이런 공식을 받아서 y라는 요 y 이름의 컬럼에 해당하는 녀석을 하나씩 갖고 오고, x1 이름에 해당하는 그 행을 하나씩 갖고 오고, x2 이름에 해당하는 행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얘를 i는 1부터 i는 뭐 10까지라고 하면은 이 공식만 있으면은 이제 이 LM 패키지가 알아서 썸 yi 빼기 베타 제로 빼기 베타1 x1 xi 빼기 베타2 xi2 미안 xi1 빼기 xi2 이 리스트 스퀘어를 알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실행해 보세요. 안 돌아가죠? 아, 이것도 그냥 뭐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아래 기본적인 이 LM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 대부분의 회귀 분석 아니면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은, 함수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얘는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 아래에 있는 그냥 컬럼 네임일 뿐이에요. 전역 변수 환경에서 이 매드브이를 다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규먼트에는 요게 어디 있는 거다 하고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문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여기 데이터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데이터라는 인풋 아규먼트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포뮬라 파트에는 매드브이, 그다음에
물결 L스택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결과로 뭐가 나오게 되어 있느냐? 지금 매뉴얼을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자, 언제나 함수의 사용법에서 이 함수의 아웃풋 형태를 보고 싶으시면은 매뉴얼에서 밸류부터 보시면 됩니다. 밸류로 뭐가 나오느냐? 자, 파이썬에서도 클래스가 있듯이 R에서도 클래스가 있거든요. 네, R에서의 클래스는 파이썬 클래스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R이 근본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R 클래스까지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고 그냥 LM이라는 녀석이 LM 리스트 하나를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본은 클래스인데 우리가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의 특성이 뭡니까? R에서 리스트라는 녀석은 자, 이렇게 달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죠. 하위 객체들을. 그래서 하위 객체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네임즈부터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에피션트도 있고 레지디얼 있고 뭐 랭크, 피트드 밸류 다 있죠. 여러분들이 코에피션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lm.bit 하시고 그다음에 마치 파이썬 클래스에서 점 누르면 하위 객체 나오는 것처럼 R 클래스나 아니면 R 리스트에서는 요거 달러 표시하시면은 하위 객체 풀하실 수 있습니다. 짠 하시면은 지금 코에피션트로 뭐가 나옵니까? 자, 인터셉트랑 L스탯이 마이너스 0.00 마이너스 0.9500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들어간 거로 보여요? 우리가 수식으로 공부한 거랑 매칭을 시켜볼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푼 거는 i는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제로 더하기 빼고 베타 1 xi1 더하기 베타 p xip 제곱만을 지금 우리가 최소화시켰죠? 베타 제로랑 베타에 대해서 지금 설명 변수 지금 반응 변수에 뭐 집어넣었어요? 네. 네, 매드 V 집어넣었죠? 오케이, 잠깐만.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요, 요 녀석을 우리가 벡터꼴로 나타냈었죠? y 벡터 빼기 자료 행렬 x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이 베타라는 자료 행렬에는 1111111 베타 i1들, 베타 i2들 쫙 들어있죠? 지금 y 벡터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y 벡터 뭐 들어간 거예요? 매드 V 컬럼에 해당하는 매드 V에 해당하는 지금 506개의 요 관찰치들이 들어가 있겠죠? 506 by 1 매드 V 컬럼이 지금 y라는 벡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해석을 하자면 그다음에 자료분열 x는 지금 요 LM3에 해당하는 배열되는 자료분열 x는 누구일까요? 그쵸? 자, L스탯이 한 줄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자, 또 때려 맞춰봐요. 어떤 거야? 왠지 지금 코에피션트가 두 개 나왔으니까 컬럼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1 컬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줄은 네, L 스택 햇에 해당하는 또 506 by 1 컬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를 그래서 지금 베타는 베타0 베타1인 것이고 베타0 베타1의 추정량이 여기 lm.p 코에피션트에 지금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바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비판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비판적으로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 y는 진짜로 제가 말한 게 맞다면 보스턴 매드 v를 y라는 벡터로 지정을 해. 그다음에 x라는 매트릭스를 여기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신 이 매트릭스로 만들어요. 이 506 by 이 매트릭스 어떻게 코딩할 수 있죠? 편한 건 C바인드 쓰시면 됩니다. 네, 컬럼 두 개를 열별로 묶어서 506 by 2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으시면 C바인드 보스턴 어디 보자 엘스탯 요거 자체가 506 by 1 행렬 벡터죠. 이거 랭스 찍으시면은 506이고 디멘전 찍으면 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래에서 행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벡터로 취급하고 있어서 요 녀석이랑 1이랑 합치시면 자 이건 506 by 1 열 벡터 얘는 그냥 1 길이가 다른 두 개를 연산하려면 R은 보통 길이가 짧은 쪽을 배수로 늘리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1벡터 길이 506짜리 열 벡터로 늘려주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X가 됐고요. 그래서 헤드 X 찍어 보시면 내가 생각한 그 자료 행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요 lm.bit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형 회계 분석의 최소 제곱 추정량을 계산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료 행렬 x랑 가능 변수 벡터 y 있어. 그러면은 최소 제곱 추정량 공식 지난 시간부터 계속 봤었죠? 누굽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가 공식이죠? 이 정도면 보이나요? 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일단 인버스는요 아래서는 솔브입니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 요렇게 해주죠. x 트랜스포즈 자 x 트랜스포즈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아이고 너무 길면은 연산 다음에 한 줄을 그냥 띄시면은 파이썬은 에러가 나지만 R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수식으로 봤던 녀석을 그냥 R에서 구현한 것으로 보이나요? 잘 보여요? 여러분 이래서 앞에 앉아야 됩니다. 아, 다 쳤어요? 아, 베타 마이 뭐 나와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랑 같은 게 나오나요? 음, 근데 요 녀석이 누구랑 똑같아? LM.pit에서 코에피션트 뽑아봐요.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자. 제가 지금 책에서는 111쪽 끝까지 저만의 어떤 해석을 붙여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게 판사원과 지워도 되죠? 그다음에 약간 잔챙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R에서는 그냥 R의 편의 기능으로 어태치, 디태치 기능이 있습니다. 어태치는 뭐냐면요. 자, 지금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 있고 우리가 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의 특정 컬럼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접근을 못 했잖아요. 근데 어태치 버스턴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어태치 하시면 어,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에 내가 칼럼 이름을 정의했다면 그 칼럼 이름을 이제 바로 이 전역 환경에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저는 이 기능을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데이터셋 두 개가 컬럼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얘도 어태치하고 얘도 어태치하면은 네임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그 네임의 충돌이 생각보다 되게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어, 깔끔한 코드를 적기에는 좀 좋은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시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C에서 메모리 공간 확보하시고 메모리를 반드시 프리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다시 디태치를 하십시오. 어태치의 반대입니다. 어태치는 보스턴의 각 컬럼 네임 객체명으로 R 전역 환경에서 바로 어떤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각 컬럼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디태치는 다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태치 하시고 나면은 다시 매드v 컬럼 불러봐라. 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서 콜 하시면은 매드v가 안 나온다고 돼 있죠. 음, 잠깐 확인할 거. 여러분 다 R 영문판 설치하셨나요? 딴 영문판을 쓰고 있다. 손 들어볼래요? 오케이. 네. 영문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저기 영어로 뜹니다. 영문판이 저는 영문판을 권하는데요. 이유는 에러가 떴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컨트롤 CV 하면은 저 스택 오버플로 같은 데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디선가 통계를 봤는데 R 커뮤니티의 그 스택 오버플로우의 글 개수가 가장 많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R이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잠깐만 나머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베타에 해당하는 수식을 봤으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실제값 yi이고요. i는 1부터 506까지죠 지금. 그리고 뭐 있어요? 모델을 이용한 yi 햇 있겠죠. yi 햇이 그토록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f 햇 x i잖아요. 아, 요 회귀 분석에서 요 yi 해석 뭐라고 부르죠? 얘 보통 예측값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음에 영어로는 보통 뭐라고 하면 지금은 프리딕티드 밸류라도 많이 하죠. 네. 다음에 피티드 밸류란 말도 많이 하죠. f 해시라는 걸 모형을 적합시켰다, 핏했다는 이 뜻으로 피티드 밸류라는 말도 많이 쓰고 적합 값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네. 그러면 자 f 햇 xi는 지금 누가 될까요? 환영 모형이니까 xi 트랜스포즈 베타 해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합에 사용한 506개의 레코드 있잖아요. 506개 레코드 있죠? 그러면 자, y1부터 y506까지의 실제 값은 매드v 벡터고, 자, 얘 말고 y1 햇부터 y506 햇까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 있을까? 자, 일단 lm.bit에는요. 다시 한번 콜 해보시죠. lm.bit 해보시면은 자동 완성이 돼야, 탭 하시면은 알아서 자동 완성 되거든요. 여기에 weighted.values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접근하시면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길이 506 by 1이 들어 있어야 돼요. 어때요? 뭐가 들어 있죠? 길이 506짜리가? 자, 그러면은 true 값과 실제 값을 뺀 거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잔차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영화. 자,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잔차는 레지듀얼이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예, 화학에서는 레지듀얼이 앙금인가? 반응하고 남은 물질 레지듀얼이라고 부르죠. lm.with 레지듀얼 탭 바로 나오죠? 레지듀얼. 그래서 저 레지듀얼이 우리의 개념과 맞다면은 그냥 fitted 밸류를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의 진짜 y 있죠? 매드v에서 빼보셨을 때 둘이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죠? 같은 것 같나요? 이게 지금 벡터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는 좀 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두 객체를 정의하신 다음에 뭐 두 객체를 그다음에 뭐 적당히 어디 보자. L2놈 같은 거 재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L2놈 잴 수 있죠? 자, 이원 벡터와 이투 사이에 L2놈 제곱 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입니다. 이 정도면은 컴퓨터에서 0으로 칠 수 있죠. 컴퓨터에서 10의 8승 이하의 수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말 나온 김에 벡터의 L1놈 보고 싶으시면은 뭐 하시면 돼요? 앱솔루트 밸류 하시면 되죠. 얘는 L2놈의 제곱. 아이고, L2놈 하려면은 이렇게 스퀘어 루트가 씌워져야 된다. 쏘리. 어디 갔어? 네. 네, 요게 L1놈, 이게 L2놈이고, 이게 L1놈이고. 뭐 다 대충 다 0이라는 거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제가 하려는 말은 잠깐만, 메모장 하나 띄워야지. 자, 이러면은 판서가 이쁘게 보이죠? 요 우리가 지금 Y라는 506바이 매트릭스 있고 X라는 506바이 2 매트릭스 있고 그다음에 베타 햇이라는 2바이 1 벡터 있죠? 자, 그럼 Y 햇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Y 햇 Y1 햇부터 Y506 햇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1은 X1 트랜스포즈 베타 햇 Y506 햇은 X506 트랜스포즈 미안 트랜스포즈를 쓴다는 거를 햇을 썼어요. X506 트랜스포즈 베타 햇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X1 트랜스포즈 답합에 X506 트랜스포즈라는 건 누구예요? 제가 누굴 지칭하는 거죠?
여기 X라는 자료 행렬을 다 X1 트랜스포즈부터 X506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지칭했을 때 그 자료 행렬이죠. X1부터 X506에 저는 이미 1 상수항 집어넣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요 경향을 보고 계시면은 동그라미 위한 체지지? 네, 요 경향을 보고 계시면 혹시 블락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X1 트랜스포즈 다 X506 트랜스포즈 베타 햇. 그냥 뭔 말이에요? 그냥 X 베타죠? X 베타 햇이죠?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합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는 자료 행렬에다가 원래 모델 자체가 자료 벡터는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이런 매트릭스 폼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Y의 적합값은 뭐 당연히 X 베타 햇이라고 쓸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은 베타 햇이 정의가 뭡니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죠? 자, 풀어서 쓰면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아마 2학년 회계 분석 때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요? 그렇죠? 잠깐 지우고 저는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트드 밸류를 패키지로도 뽑을 수 있지만 어디 보자. 뭘 할 수도 있어요? X 곱하기 베타 마이 이렇게 하셔도 자, 위에 피트드 밸류랑 밑에랑 같은 결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예상한 결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 해서 피팅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피티드 밸류까지 패키지 내장 기능으로도 계산해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드 코딩으로도 다 구현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패키지의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의 지식만으로 짠 코드를 보통 하드 코드라고 하거든요.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쉬운 기능들은 그 패키지 기능과 하드 코딩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아주 실력 향상에 쭉쭉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그 112쪽 한번 봐볼게요. 예, 제가 이 lm.fit을 리스트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클래스라 그러죠. R 클래스에 대해서는 언제나 파이썬에서도 클래스는 메서드가 있죠. 어, 어, R에서는 이 클래스의 메소드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요.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서머리하고 lm.bit 한번 써보십시오. 음, 여러분 서머리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찍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뽑아주죠. 자, 그런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는 서머리랑 lm.bit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서머리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똑같은데 지금 구현되고 있는 기능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커맨드를 적용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기능을 보시고 싶으면은 자, 정말 R은 근본이 없는 언어입니다. summary.lm을 검색하셔야 요 lm.bit에 들어가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요 녀석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이게 지금 lm 클래스라고 써 있었잖아요. lm 클래스에 들어가는 서머리 함수의 기능을 보시고 싶으시면 summary.lm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기능이 나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플랫 lm.pit 하면은 나오거든요. 뭐 지가 알아서 뭐 나와요. 여러분들이 2학년 선형 회계분석 때 배웠던 그 기본적인 모델 다이어그노틱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랫은 그냥 x좌표, y좌표 찍어주는 거죠. 이 플랫 lm핏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시고 싶으시면은 물론 다른 이름의 클래스에는 또 다른 플랫이 들어가겠죠. 물음표 플랫.lm 검색하시면은 이제 어디 보자. 플랫 다이어그노틱스 for lm 오브젝트 플랫.lm 하고 나옵니다. 6개의 플랫이 나옵니다. 하고도 쫙 나오고 하죠. 뭐 QQ 플랫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선형 회귀 분석 2학년 때 배울 때 뭐 모델 다이어그노틱스 모델 진단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서머리를 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렸고요. 뭐야? 무슨 일이지? 죄송합니다. 서머리 찍으시면 모델 포뮬라도 나오고 그다음에 레지듀얼들에 대한 그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 개수별 어, 추정된 값, 그다음에 표준 오차, 그다음에 각 개수가 0인가에 대한 p-value 이런 거 나옵니다. 요 리니어 모델의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게요.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거는 스탠다드 에러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시그마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여기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제곱이 그 잔차를 이용해 가지고 추정하는 거고요. 혹시나 낯설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회귀분석 교재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2x2 매트릭스인데 각 개수에 대한 이 1,1 성분과 2,2 성분이 여기 스탠다드 스퀘어루트 씌워가지고 여기 스탠다드 에러에 아마 들어가 있겠죠. 네, 네네. 네. 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 질문은 LM에서는 T-밸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GL에서는 G-밸류가 나오는데 각각이 어디서 근원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일단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디 보자. 요거를 유도할 때 과학적 가정을 좀 아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 에스티메이트 자체는 그냥 확률적인 가정 없이 그냥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풀면 되죠. 네, 여기부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잠깐만. Y가 다시 잔차가 등분산, 독립,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그 가정을 했을 때 맞아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도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평균 t-테스트 할 때도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분자랑 분모랑 분자는 못 따르고 분모는 못 따르고 두 개 독립이라 가지고 t 분포 따라 가지고 t 분포 베이스로 t 빌려 같은 거 나오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스탠다드 에러분의 그 에스티메이트가 t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그다음에 그 분모 모시기문의 분자가 요 녀석이 요 값을 갖고 그다음에 기모가설이 참일 때 t 분포를 따라가지고 요 값이 그 양측 검정을 했을 때 p 밸류가 이 정도 된다 이 결과입니다. 자, 맞아요. 네, 뭐 0.05로 그러니까 양쪽 뿌리는 0.02호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GLM의 뭐라 그래야 돼? 딱 그냥 연속형 자료를 위한 선형 모형에서는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n이 무한대로 가지 않아도 이건 이그젝트하게 따르는 분포예요. 그런데 GLM으로 가면은 이그젝트한 분포가 없어요.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근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밖에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MLE의 어심파틱 너멀리티입니다. GLM에 나오는 모든 결과들은 그 추정량이 MLE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라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GLM으로 계산하는 모든 것들은 그 베타들이 모두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거든요. 최대 가능도 추정량 이론에 따르면은 베타 해시 정확한 확률은 모르지만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가면은 정근적으로 정규분포 뭐, 뭐를 따른다 이렇게 이론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규분포 기준으로 p-밸류 계산했을 때랑 어떤 그 통계랑 계산한 그 값이 GLM에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디테일을 많이 생략하고 얘기했어요. 네.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LM은 정규분포 그 에러가 정규분포 독립성 따른다고 등분선 따른다고 가정하고 n 무한대로 갈 때 디펜드하지 않는 이그젝트한 어떤 결과고요. 그다음에 GLM 같은 경우에는 세타 해시 MLE라고 가정을 하고 정확히 따르는 분포는 아니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근적으로 따르는 분포 기반에서 p-밸류를 계산합니다.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뭐 다른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이론이 조금 더 다른데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편하겠어요? 그 GLM에서 쓰는 MLE 방식이 조금 더 굳이 GLM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확률 모형에서도 적용하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포맷을 갖는 대부분의 패키지들은 뭘 계산하냐면요. 자, 여기는 세타 헷 MLE 띄워주고요. 물론 MLE로 푸는 문제라고는 가정하에 스탠다드 에러 띄워주는 건 뭘까요? 자, 베리언스 세타 MLE라면 뭐랑 비슷해요? n분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인버스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인버스가 있던가 없던가 하죠? 아무튼 요 녀석의 i, i 성분에 띄워주겠죠? 요거 자체는 p by p 개수가 만약에 파라미터가 p개라면은 요 녀석은 p개의 파라미터의 공분산 확률이겠고 얘는 p by p 매트릭스겠고 그 중에 그 파라미터 하나하나의 스탠다드 에러라는 녀석은 이 공분산인열의 i, i가 되겠죠? 그래서 요 n이 나누어진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뭐야
세타 i라고 하면 i, i 성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테스트 결과는 뭐가 나오면은 여러분 스탠다드 에러랑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터 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만들기 쉬운 그 테스트가 와일드 테스트입니다. 수리통계에서 와일드 테스트 배우나요? 와일드 검정. 자, 최대 가능도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특정 파라미터가 0이냐라는 검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도 비검정, 우도 비검정이라고 그러죠. 라이클리드 레이시 테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와일드 검정, 와일드 테스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코어 테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세 개가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모두 비슷한 피밸류를 준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수치만으로 가장 계산하기 쉬운 거는 와일드 테스트입니다. 왜냐면은 와일드 테스트 스타티스틱은 그냥 세타 헷 나누기 SE 세타 헷이거든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나누면 됩니다. 아니, 미안. 왼쪽에서 오른쪽 나누면은 옆에 있는 그 G밸류가 바로 나옵니다. 자, 저는 이런 걸 언제 공부했을까요? 학부 때 알았겠습니까? 대학원 때 다 공부했지. 예, 예. 그리고 뭐 이것들을 시험 볼 때 알았을까요? 다 이걸로 밥 덜어먹고 살 때 누가 연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설명해야 될 때 카운터 파트는 나보다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이럴 때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나도 이렇게 매뉴얼을 읽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거든요. 지금 대충 들어뒀다가 필요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자 지금 112쪽에 제가 네임스는 이미 말했죠. 그다음에 코에피션트를 저는 이렇게 코에피션트라는 하위 객체로서 불러왔는데 LM이라는 오브젝트는 이 코에피션트라는 메소드를 써서 또 요 코에피션트를 불러오실 수도 있거든요. 자, 저거를 왜 쓸 수 있냐? coef.lm 이 기능이 아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아이고 여기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코에피션트랑 에스티메이티드 코에피션트랑 스탠다드 에러 있기 때문에 컴피던스 인터벌 메소드 LM 오브젝트에서 지원하거든요. 컴피던스 인터벌 하시면 스탠다드 에러에다가 1.96 곱해가지고 컴피던스 인터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지도학습을 했다. 지도학습을 했다는 것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임의의 x가 들어왔을 때 f의 x를 어떻게든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요. 10분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f hat x를 계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new x가 지금 new x가 누굽니까? L 스탯이죠. L 스탯이 어떻게 생겼더라? 보스턴에서 L 스탯 대충 찍어보시면은 한 이 정도 수치 갖고 있죠. 그래서 new x를 하나 집어넣어볼까요? 하나? 한 8.0 정도 집어넣어볼까요? 8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f hat x를 f 잠깐만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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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요거 지금 계산하고 싶죠. 역시나 패키지 기반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드 코딩 기반의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하드 코딩부터가 가장 먼저 쉬울 것 같습니다. UX가 8.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베타로 아까 뭐 34 마이너스 0.9 정도 있었죠?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예, 인터셉트였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0.9 곱하기 8 더하기 34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조금 더 구조적인 방식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x0라는 그냥 새로운 데이터로서 x0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어요. x0를 우리의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가 한 레코드가 1이랑 실제 인풋 베리어블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x0를 1, 뭐 8.0 이렇게 코딩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y-햇은 x0 트랜스포즈 베타 햇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y-햇은 c 1,8.0 그다음에 트랜스포즈 뭐 벡터랑 벡터니까 내적하셔도 되고요. 베타 y 하시면은 우리의 y-햇을 뭐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원 하나의 인풋 하나의 UX만 다시 말할게요. UX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포그문으로 일일이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동시에 다 짜르륵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UX1이 8.0이고 UX2가 11이야. 그러면은 y-햇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new 데이터를 자, c new x1 x2 new x 들이라고 해서 new x들이라고 new xs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81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한꺼번에 베타랑 하실 수 있을까요? 자, x1 우리가 베타햇이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1, 8.0 그다음에 뭐 나오고 1, 11 또 베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요 디자인 매트릭스랑 베타랑 햇이랑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요 두 개의 레코드에 대한 y-햇이 바로 쭈르륵 나오겠죠? new 보자. 그래서 ux 그냥 너무 네이밍이 너무 이상한데 uxdf라고 하고 얘를 1이랑 ux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uxdf는 1, 1, 81 새로운 레코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료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두 개의 새로운 레코드에 대한 y-햇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y-햇들은 uxdf 트랜스포즈 베타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나요? 똑같이 나와요? 네. 하드 코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하드 코딩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마 라쏘까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쏘 이후는 워낙에 그 하드 코딩이 어렵기 때문에 패키지만 가르칠 것 같은데 6단원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겁니다. 패키지에서도 지원하는 예측값 f-x 지원 기능이 있겠죠. 자, f-x를 계산하는 기능은 LM이나 GLM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대부분의 R 기반의 지도학습 라이브러리들은 프리딕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딕트 문법이 이게 LM 오브젝트냐 아니면 GLM 오브젝트냐 랜덤 포레스트 오브젝트냐 아니면 또 다른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프리딕트지만 사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고 쓰시기 전에 매뉴얼을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predict.lm 함수의 기능 사용법을 참조하셔서 살펴보면 되는데 어디 보자. predict 기능을 보시죠. predict 오브젝트 우리가 아까 그 lm fit 한 게 누굽니까? lm.fit이죠? 그다음에 이제 new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충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것 같죠? new 데이터에 newx를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se.fit이라는 건 스탠다드 에러를 같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에러라는 건 실제값 y 햇에도 신뢰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을 같이 줄 거냐 말 거냐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럼 new 데이터를 보면 어디 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new 데이터를 따로 집어넣지 않으면요. 이 lm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적합에 사용된 훈련 자료에 사용된 x들을 대상으로 y hat 계산한 거를 뽑아줍니다. 즉 그냥 우리가 아까 fitted value에서 봤었던 값들을 뽑아주고요. 그런데 new 데이터로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냐? new 데이터 if omitted the fitted values are used 이렇게 지금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고요. new 데이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딕트에 사용할 베리어블이 들어있는 new 데이터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UXS 지금 UXDF가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new 데이터로 UXDF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에러가 납니다. 우리가 이 lm.pit에 그 문법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포뮬라에 뭐 집어넣었죠? 포뮬라에 어디 매드 v 컬럼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매드 v 컬럼으로 집어넣고 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뮬라를 집어넣으면은 이 lm 패키지가 인터셉트를 지가 알아서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매드v라는 이름의 컬럼들입니다. 그래서 new access를 as.data.frame으로 치고 그다음에 이 컬럼 네임도 바꿔야 돼요. 자, 컬럼 네임 어떻게 바꾸냐? 컬 네임스 하시면은 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을 반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컬럼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컬 네임스를 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지정하시면 됩니다. elsted 이렇게 하시면은 자, 대충 new elstat에 대한 두 개의 레코드 새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이제 new access를 인풋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언제 오류가 났냐는 듯이 우리가 원하는 f-x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뭐 이게 수식 말고 요 패키지 자체의 어떤 그 문법에 맞춰줘야 되는 좀 트리키한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보실까요? 자, 프리딕트에 뭐 집어넣습니까? lm.p 첫 번째 아규먼트 p 집어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집어넣습니까? 자, 지금
한꺼번에 데이터 프레임을 아예 정의해가지고 미안. 엘스탯이라는 이름의 컬럼에 50, 15를 집어넣었죠. 요거 자체가 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집어넣어서 세 개의 새로운 x에 대한 y햇을 계산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벌 기능에 컨피던스랑 프리딕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이랑 프리딕션 인터벌의 차이가 뭐냐?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얘기할게요. 세타는 모수죠. 모수는 어 모수는 어, 세타의 컨피던스 인터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p 뭐 이렇게 어떤 값이랑 세타랑 뺐을 때 요게 알파보다 커나 같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가 되도록 요 세타 해석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잘 조정해 주면 되죠. 요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의 이론적 근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세타 햇이랑 세타 햇만 랜덤이고 세타는 랜덤이 아니에요. 세타는 고정적인 녀석이죠. 세타 햇의 랜덤 믹스에 의해서 이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y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y 햇 빼기 y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 뭐 이런 게 뭐 이제 y의 신뢰 구간 같은 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이때는 관점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y를 랜덤으로 볼 것이냐. y를 랜덤으로, 아니 y를 고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 y를 고정으로 안 볼 것이냐. 동의해요? y를 뭐 고정으로 안 보면 이 y 해제 랜덤 있으면 신경 쓸 수 있죠. 그러면 y를 고정으로 보면은 컨비던스 인터벌이고요. 그다음에 y도 랜덤인 것으로 보면은 이 확률이 훨씬 뭔가 여기에 랜덤 엑스부터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훨씬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랑 프리딕션 인터벌을 보시면 컨피던스 인터벌이 훨씬 좁고요. 프리딕션 인터벌이 훨씬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를 모수를 추정하는 거랑 어떤 확률 변수를 예측하는 거는 약간 그 맨 마지막에 주관 같은 거 만들 때좀 신경 쓸 게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유용합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이 유용해 아니면 프리딕션 인터벌이 유용해요? 제 생각에는 때에 따라 다를 너무 자명한 얘기지만 아마 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렇게 상사한테 불확실성을 설득하고 싶으면 최대한 넓은 프리딕션 인터벌을 아마 보여주고 싶을 테고 내가 좀 상사한테 약을 팔고 싶을 때는 더 좁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여주시고 싶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뭐를 랜덤으로 볼 것이냐는 사실 약간 철학적인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결정은 약간 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Y의 어떤 신뢰 구간은 컨피던스 인터벌과 프리딕션 인터벌이 있다. 그래서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이 있다. 이것만 잠깐 뭐 이걸 시험에 낼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플랫 그리는 거는 물론 필요하지. 자, 우리의 핏을 예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플랫 l스택 컴마 매드v. 플랫이라는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뭡니까? x좌표 아규먼트로 집어넣고 y좌표 아규먼트로 집어넣으시면은 이 첫 번째 엘리먼트 x, y로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석을 또 x, y로 찍고 착착 찍어주는 게 플랫의 기본 기능이죠. 아이고, 저는 보스턴을 안 불러왔기 때문에 보스턴 매듭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뭐 어떤 경향이 어떤 것 같아요? 코에피션트 그 슬로프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0.9가 얼마였죠? 그거 보시니까 그래서 매드 L스탯이 증가할 때 매드 V가 조금씩 감소하는 트렌드가 보이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또 다른 플랫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AB 라인이라는 게 선 하나를 기존의 플랫에 추가해라라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인데 AB 라인도 이거 요 AB 라인 안에 그냥 LM 오브젝트 집어넣으시면 선 하나 그어줍니다. 선 하나를 추가적으로 얹어줍니다. 원래 R이나 파이썬에서 그림 그리는 기본 원리가 뭔가를 그 그림판에다가 뭔가를 덧입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 하나를 덧입히는 기능을 하고요. 이 피티드 라인에 덧입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미학을 발휘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컬러 아규먼트를 가장 많이 쓰시죠. 컬러는 레드 하시면은 빨간색으로 선을 그리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오리지널 플랫에도 조금 미학을 발휘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러실 수 있죠. 자, R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자체에서 조정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뭐 플러스 타이틀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R 플롯 타이틀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은 문법이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요 축 옵션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들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의 색깔과 크기 정도만 바꿔보죠. 컬러는 블루로 할까요? 컬러 이름들은 또 구글링에서 R 컬러 네임스 하고 엔터 치시면은 쫙 쓰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건 레드, 그린, 블루, 사이안, 그다음에 마젠타, 바이올렛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 모양 있죠? 동그라미만 해야 되느냐? 포인트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또 R 포인트 캐릭터스 하면 또 나오는데 저는 제가 항상 기억이 안 나. 그냥 정수 번호로도 매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 주시면은 이 캐릭터로 점이 찍혀요. 이 정도 해보시면은 점이 확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A, B를 하시면은 이제 실제 그 피티드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제가 방금 좀 조작했던 것들이 여기 좌측에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어, 자,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 그 한 그림 안에 여러 개의 서브 그림을 다 집어넣으실 수 있거든요. 조금 좌측을 줄이고 우측을 늘려보겠습니다.
파는 파티션의 준말입니다. 그다음에 MF로가 정확히 뭐의 준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2 하시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2,2 그림이 4개 들어갈 수 있는 그 판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 lm.bit 하시면은 이 lm.pit이 원래 6개의 그림을 주거든요. 그것들 중에 4개의 그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뭘 하는지 도통 안 보이죠? 줌 하시면은 지가 알아서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다시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은 2학년 때 공부하셨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 한번 그려보시죠. 자, y 해시랑 레지듀얼. 아이고, 이제 계속 제가 한번 구획해 냈더니 계속 2x2 그리드로 만들어지고 있죠. 다시 이걸 되돌리겠습니다. 파 mf로는 1,1로 다시 되돌리고 그다음에 y 해시랑 레지듀얼이랑 비교했어요. 경향이 어때야 돼요? 서로 좀 독립이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피팅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녀석인데 여기서 지금 R 스튜던트랑 그다음에 햇밸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모형 진단 같은 데서 나오는 수치들일 겁니다. 제가 얘네들까지 사실 저도 많이 쓰지를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면 위치점 맥스라는 거는 R에서 맥스 인덱스를 뽑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냥 범용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벡터가 C1, -1, 6일 이렇게 하면은 미안. 위치점 맥스 A에 하시면은 세 번째 인덱스가 가장 큽니다. 이런 거 반환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자매품으로 위치점 민 있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치라는 함수는 주어진 여기 안에가 벡터건 매트릭스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덱스 번호를 줍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어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결과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true, false로 나왔을 때 그것들 중에 true를 반환하는 인덱스가 뭔지만 뽑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x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x를 여러 개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x를 집어넣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그 컬럼 네임을 싹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거는 한번 이제 뭐 이렇게 하드 코딩 같은 거는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얘가 이제 lm.bit 살펴보시면은 코에피션트가 l스택과 age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썸머리 찍어보시면은 인터셉트 포함해서 3개의 모수에 대한 추정량과 스탠다드 에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 꼭 lm.bit 하실 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전역 변수 환경에서 매드브이랑 l스탯이랑 age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셋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하위에 얘네들에 대해서 포뮬러를 돌려라 하실 때는 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셋의 컬럼 네임 하고서 데이터에 보스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택치 하셔서, 이거 미안. 여러분들이 매드v, lstat, ag 이런 벡터들을 다 뭐 어태치를 하건 안 했건 여러분들의 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벡터들을 바로 접근하실 수 있으면 이 아규먼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핏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거 그냥 먹혀요. C 0,1,1은 9점이죠. 0,1이라는 벡터로 회계 분석 돌려라. 예, 바로 먹힙니다. 예. 그 다음에 소소하게 잠깐만 그다음에 사실 이 LM의 문법에서 데이터는 꼭 데이터 프레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본질적으로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트에 medv라는 이름의 벡터랑 lstat이라는 이름의 벡터랑 age라는 이름의 벡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medv에는 c 0,0 집어넣고 1,1 집어넣고 1,1,1 집어넣고 lstat에는 c 1,0,0 집어넣고 age에 c 0,1,0 집어넣으시면 물론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 3x1 벡터를 반응 변수로 하고 요 녀석을 첫 번째 컬럼, 요 녀석을 두 번째 컬럼으로 하는 선형 회귀 분석 문제의 최소 제곱 추정량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LMP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뭐가 나오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피티드 코에피션트가 대충 이상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잠깐 가이노트에 빠져서 잠깐만 프로그래밍적으로 딴 얘기 잠깐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내가 설명 변수가 많아. 한 20개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 변수의 컬럼 네임을 다 적는 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설명 변수를 좀 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보자. 115쪽이에요. 자, 매드v 하고서 포뮬러 오른쪽에 점 찍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에서 이 변수 빼고 남은 컬럼을 전부 다 설명 변수로 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시면은 여기서 좌측에서 보시는 거랑 같은 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음, 아, 근데 내가 일부 변수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내가 필요한 변수가 번호로 인덱싱이 가능하다면 어디 보자. 그리고 names 한 7번부터 13번까지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7번부터 13번 이렇게 하시면은 R은 파이썬과 달리 7 땡땡 13 하시면은 7, 8, 9, 10, 10, 7, 8, 9, 10, 11, 12, 13까지 모두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랑 달라요. 파이썬은 7부터 13 하시면은 7번부터 12번까지만 불러오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은 7번부터 13번 자료만 이용해서 그 중에서 매드v는 리스판스로 쓰고 나머지는 설명문서로 써가지고 결론을 얻으실 수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보니까 여기 이쯤에서 회귀분석 무슨 얘기합니까? 복습해서 R 스퀘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R 스퀘어랑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의 차이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일단 그냥 R 스퀘어가 얘가 SST분의 SSR인가요? 토탈 베리에이션이 서메이션 yi 빼기 y 바이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분자는 뭐로 해석할 수 있죠? 설명변수 하나도 없이 y에 설명변수 하나도 없으면은 가장 간단한 최소 제곱 추정량 y 바잖아요. 평균. 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서메이션 yi 빼기 그냥 베타 제로 제곱의 최소 제곱 추정량으로 계산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모델로 yi 빼기 yi 헷 제곱. 어, 제가 어딘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1 빼기 얘인가요?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아, 얘가 지금 SSR이 1 빼기 SS이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작년에 같은 거 가르쳤는데 또 까먹었어요. 자, 1 빼기 S 서메이션 yi 빼기 y 헷이죠? 분자는 뭡니까? 모델로 예측했을 때 에러. 모델 없을 때 에러분의 모델 있을 때 에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에서 뺐다는 거는 모델이 없을 때보다 모델이 있을 때 에러가 몇 퍼센트 줄었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R 스퀘어라는 게 아, 뒷 5장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어떤 회계 분석을 평가할 때 적합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하나 띄어다가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합값, 실제값과 적합값을 잔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재죠. 그 녀석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그냥 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여기 샘플 사이즈를 이렇게 분자 분모에 나눈다는 가정은 있겠지만 어, 그래서 여러분 R 스퀘어라는 건 이 오류 지표를 그냥 적합에 사용된 트레이닝 셋에서 계산을 한다 뿐이지 아예 트레이닝 셋 MSE, 테스트 셋 MSE랑 아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 이거 R 스퀘어 나온 김에 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스트 셋이 주어졌다고 해도 R 스퀘어는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 셋에서도 테스트 셋의 실제값 빼기 테스트 셋에서의 평균 분모 만드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셋에서 실제값 모델 예측값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R 스퀘어라는 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 모델의 자료의 변동을 모델이 얼마나 설명하는가라는 설명도 있죠. 네, 에러의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R-스퀘어를 됐다는 것은 모델이 없는 거에 비해서 모델이 있을 때 에러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에러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뺐으니까 잠깐만 약간 좀 아리까리한 있습니다만 에러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R-스퀘어가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모델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회계 문제에서 평균으로는 예측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모델 하나로 위치를 했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다른 모델을 비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이런 나이브 벤치마크를 늘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모델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나이브 벤치마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셋에 회귀 문제를 적용해가지고 테스트셋에 적용했을 때 MS율이 0.01을 얻었다고 쳐요. 절대적으로 되게 낮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델이 좋은 거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나이브 벤치마크의 평균 그냥 표본 평균으로 딱 접합했을 때 MSE가 0.001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나는 되게 이상한 핏을 다시 하시게 된 거죠. 어. 알스퀘어 나온 김에 제가 하고 싶은 말. 적어도 회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멋진 방법이랑만 비교를 하지 말고 그냥 평균으로 예측한 거랑도 반드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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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분모가 하나 더 들어간 건가요? n 빼기 p 더하기 1, n 빼기 p 빼기 1이 들어갔나요? 여기에다가요? 여기에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면 이게 분모가 n 빼기 p 빼기 1 아닌가요? 이게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은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은 사실 무조건 어드저스티드 전에 R스퀘어는 무조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그 R스퀘어가 어드저스티드 되기 전에 R스퀘어가 무조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정적인 지표로서 이 변수 개수가 늘어나면은 분모가 같이 커지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데 제가 까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네. 네? 네. 네. 아, 자, 어디였지? 아이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자, 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음, 네, 여기서 찾으면 잘 안 나와지거든요. 자, 아, 뭔가 어드저스 뭐 지금 K가 변수 개수일 거거든요. 음, 음, 잠깐만. 여기가 SS2분의 SST분의 SSR이겠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MSE의 분모가 M 빼기 1이었는데 그 분모를 어, 변수 개수 K, 이게 변수 개수 K일 거거든요. 집어넣어가지고 뺐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평소에 안 쓰는 거면은 이렇게 막 헤맵니다. 예.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 책의 앞에 어드저스티드 R 시켜 정의가 있을 거거든요. 앞에 보시면 앞에 보면 되는데 제가 이 근본 있는 책에서 이 책을 참조하는 걸 깜빡하고. 자, 앞으로 가면, 자, 정확한 정의는, 이게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찾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디 보자. 챕터 6에서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챕터 6이 모형 선택 관련된 거라서 이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챕터 6 가면은 그래서 정의 없어? 여기가 CP 통계량이고 ARC, BRC. 아이고 여기 있다. 네, 네, 오케이. 예, 해석이 됩니다. 자, 밑에 SST는 베타 제로 표본 평균을 뺐다는 건 베타 제로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로만 리스트 스퀘어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도 1을 빼가지고 n 빼기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리니어 모델 기준으로 인터셉트랑 변수 p개 해가지고 우리가 모수 p 플러스 1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 p 플러스 1을 빼가지고 n 빼기 p 빼기 1입니다. 얘는 두 개가 뭐냐면은 다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n으로 나눠도 베리언스의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는 되는데 컨시스턴시를 보존하면서 이 지금 각 모델들이 추정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지의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 에러에 대한 불편 추정량까지 만족시키려면은 이 분모에 1이랑 d 빼기 1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어드저스트 되기 전에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나 좀 유용할 만한 거는 어드저스티드 되기 전에 알스퀘어는 변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무조건 커지고 만약에 어드저스티드가 된 알스퀘어는 변수를 추가하면은 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어드저스티드 알스퀘어가 계속 커진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오늘 실습을 다 끝내려고 계획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공지 드렸다시피 비대면으로 하고 여러분들 출석은 그때는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녹화된 비디오를 다음 날에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요일 수업 전까지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들어오실 분들은 월요일 날 3시에 비대면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